네, 안녕하세요. 풍요로드의 풍요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 트레일블레이저 구매하고 나서 이 컨텐츠를 좀 찍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광주 생활도 같이 좀 시작이 되면서 이 차가 생겼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이 동네를 다시 왔네요. 업무차 지금 잠깐 왔는데, 여기는 이제 구도심 쪽이에요. 광주에 있는 구도심 쪽이고, 제가 작년에 다시 광주로 이제 이사 오면서 신도심 지역으로 새로 왔습니다. 전입을. 예전에 구도심에 있다가, 예전에는 이제 터미널 뒤쪽에 있는 동네에서 살았었고요. 요번 작년에 이제 왔을 때는 광산구 쪽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향수가 나는 구도심.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길을 많이 탔었어요. 컨텐츠 찍기 전에. 더 옛날인데 신혼 때였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살짝 앵글을 다시 잡아볼게요. 그 사이에 막 재개발도 좀 많이 됐고요. 건물도 막 없어지거나 막 이제 새로 생기거나 막 그랬어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다시 이쪽으로 전입해 와가지고 그런 좀 변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생소한 것들도 좀 있고요. 아직 남아있는 건물도 있고 그래요. 지금 화면상에서는 이제 왼쪽에 있는 아파트는 새로 지어진 거고요. 좀 어수선했어요. 그 당시에는 공사하고 앞에 보도블럭이나 이런 데에도 정신 없었고 이제 옛날 느낌 그대로였는데, 아파트도 새로 지어지고 저 건너편에 있는 저런 건물들은 원래 이제 있던 겁니다. 저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금남로라든지 이제 구도심의 가장 중심 쪽이 나올 거고요. 충장로나 이런 쪽. 저는 다시 이제 광산구로 돌아가야 돼요. 내비가 여기서 우회전하라고 하는데 신호를 제가 기다려버려가지고 조금 더 가볼게요. 아무데나 가도 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5시 반 넘었는데 퇴근 시간대라 아주 제가 통과해서 가야 될 모든 루트는 상습 그 정체 구간들이거든요. 어딜 가도 지금 헬이에요. 시간대도 너무 지금 타이밍이 안 좋아서 실은 그래서 영상을 좀 찍어보면서 가려고요. 오늘은 도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또 어떠할지, 아무데나 실은 우회전하는 게 좋은데 지금도 우회전하고 싶었는데 오른쪽 차선에 차가 좀 물고 들어왔어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런 교차로가 좀 많아요, 광주에서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는 길도 좁고 이제 더 막힐 거고요. 뭐 금남로나 이쪽 중심가들도요, 2차선 도로고 가장 오래된 길들이라 막 확장되거나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많이 막혀요. 지금도 너무 깊이 들어왔거든요. 진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 건 아니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펠리쉐이드 따라서 우회전을 해보실게요. 횡단보도도 신호를 이제 보셔야 되고요. 더 교통법규가 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여기가 이제 금남로 보시면은, 저도 최근에 봤지만 여기 근처에도 지금 재개발 들어간 단지들이 또 있어요, 구역이. 그래서 여기도 조금 나중에는 모양새가 좀 바뀔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면상에 보이는 아파트들은 최근에 지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전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사 온 사이에 완공이 다 돼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당시 컨텐츠 찍고 막 요럴 때는 한참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수선했는데, 지금 저 아파트들을 이제 올라가서 보면 뭐 광주천이 보인다거나 조금 뷰가 좀 남다를 거예요. 구도심 쪽에서 지어진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고요. 여기에서 약간 왼쪽 10시 방향 쪽에 이제 그 방직 공장 있었던 자리에 그 이제 더 현대, 그 현대몰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갈 경로는 아마 이렇게 갔다가 그 터미널 유스케어 이렇게 지나서 그 무진대로 타서 이렇게 광산구 넘어갈 것 같은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막히는 구간들이에요. 퇴근 시간대이기 때문에. 근데 광주는 한 4시, 5시만 돼도 슬슬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아 그 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 또 물량들이 나오는 또 그런 타이밍이나 그 퇴근하시는 분들 하는 또 그 교대할 때 그 타이밍들이 또 있어가지고 막힐 때가 또 있어요. 한 차 빠지고. 트레일블레이저 처음 타시는 분들은 특히 SUV를 처음 타신다, 근데 그걸 또 첫 차가 트레일블레이저다 할 때 요 앞에 본네트 요 앞에 앞범퍼 쪽에 거리 감각이 좀 어색해요. 실은 저도 지금 어색해요. 약 이제 5년 정도 탔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그 전방 센서, 전방 추돌 센서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옵션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서 센서를 사제로 달기도 하는데요. 근데 요 정도 도로 주행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팁을 드리는 게, 내 차의 본네트가 요 앞차의 한 범퍼 정도 라인에, 화면상에서도 보이죠? 뒷범퍼 살짝 가릴 정도, 이 정도 서면은 그래도 보행자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안전거리는 나와줘요. 그래서 도로 주행 때는 이 정도의 거리 감각으로 타셔도 되는데,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왜 저도 어렵냐면,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주차할 때, 미세 조정할 때 좀 힘들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더 가까이 붙일 수 있냐, 그거는 저도 자신이 아직도 없어요. 근데 주행 때는 이렇게 팁을 가지고 조금 참고를 하시면 돼요. 내 본네트가 앞차의 뒷범퍼 정도를 가릴락 말락 하는 정도면 괜찮다. 오른쪽에 있는 저 K8처럼 이렇게 번호판이 범퍼 있는 경우는 번호판을 이제 가릴락 말락 하는 정도면 괜찮다는 거죠. 그 정도 선이면은 안전해요. 그래도 주차할 때는 우리가 미세 조정하면서 극단적으로 그 거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 내려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실은 반복적으로 내가 내려서 계속 확인하고, 운전석에 탔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나름대로 잡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앞차와의 간격을 이렇게 범퍼 정도 가리면 된다 정도, 이 감각도 여러 번 이제 타면서 나름의 기준점을 하나 잡은 거죠. 내 본네트 앞부리를 기준을 해서 잡는 것처럼, 주차하실 때에도 조금 더 극단적인 거리감을 키우시려면은 직접 내려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반복적으로 숙달을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또 보상을 해야 되는 그쪽 현실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내가 10번이든 100번이든 내려서 보는 게 더 낫다. 이 아파트도 되게 높죠. 로즈비앙 아파트인데, 요것도 저 이사 오고 나서 처음 본 거예요. 이게 이제 공사 끝나고 이렇게 세워졌더라고. 구도심에도 지금 이렇게 세워진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특히 여기 왼쪽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뭐 담장, 요즘은 담장도 잘 안 하잖아요. 담장도 허물어지고 조경이랑 보도블럭이랑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아파트가 섰죠. 여기가 이제 그 소니 교차로 소니 카메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와야겠죠. 서비스 센터가 있어서. 오래됐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으니까 되게 오래됐는데 거의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옆에 파나소닉이랑 아마 같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임동 오거리 5교차로예요. 여기도 꽤 복잡해요. 이 오거리도. 광주가 그래서 오거리, 육거리가 되게 많아요. 특히 구도심에서. 그래서 초행길에서는 길 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교차로가 보통 우리가 십자교차로가 아닌 거야. 이 구도심은 기본이 5거리고 뭐 6거리도 나오고 막, 그래서 어디로 내가 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나,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놓쳐버려요.
요즘이야 막 도로에다가 이렇게 막 색깔로 칠해가지고 노선을 알려주고 막 이러니까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런 거 없을 때는 되게 힘들었죠. 이 임동호 거리는 이제 뭐랄까 그 광주천하고 그다음에 저기 버스터미널하고 여기 구도심의 중심가인 금남로와 충장로를 가기 위한 중간 지점이라 보시면 돼요. 요 오거리를 넘어가면은 아 이제 저기 금남로로 가는구나, 아니면은 터미널로 가는구나, 이제 이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우회전해서 가면 거슬러 이제 올라가면 북구 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전남대가 나와요. 광주역 방면, 이제 전남대 방면, 북구로 내가 건너가야 돼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서 가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얘가 이제 서쪽 방향인데, 요 시간쯤 이제 해가 질 때 이 노을이 이뻐요. 광주 지역에서는 무진대로랑 이쪽에서 볼 때 꽤 이쁩니다. 노을 지는 게. 터미널 앞에서 봐도 되고요. 길이 워낙 넓어서. 그리고 무진대로에서는 왜 이쁘냐면은 영산강 건널 때 이뻐요. 거기가 비행기도 다니는 곳이라서 영산강 유역도 꽤 넓을 거고, 그래서 시야가 확 트이거든요. 그 무진대로 딱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확 트이는데, 날씨 좋을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되게 이뻐요. 노을 질 때도 이쁘고, 또 반대편으로 넘어올 때는 무등산이 보이니까 또 그럴 때 이쁘고. 광주에서는 뷰가 괜찮은 데가 있다면 저는 그런 무진대로나 그 외곽순환 이런 거 타면서, 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순환도로라든지 그런 거, 구도심에서 신도심 넘어가는 구간들, 그 다음에 뭐 큰 강을 끼고 있다든지 그런데 이제 찾아다녀 보면은 이쁜 자리들 많이 있죠. 신호가 바뀌고 이제 출발합니다. 쭉 가면 이제 터미널 나와요. 광주천 하나 건너가면 터미널 나와요. 요 1시 방향에 있는 저 중흥 아파트도 새로 지어진 거예요. 저는 공사하는 걸 좀 봤지만. 차선을 여기서 잘 타야 돼요. 저는 광주천을 건너가지고 이제 그 터미널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감속을 하죠. 그러면은 지금 저 두 차선 건너간 저 차가 조금 뭔가 실수를 하신 거예요. 파란불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저렇게 감속하게 만드는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방 주시도 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변수가 생겨요. 도로는 횡단보도 이제 지나서 여기 길을 탈 때는 차선을 빨리 결정해 주셔서, 광주천을 건너 가지고 터미널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맞는 차선을 좀 타주셔야 되는 게,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왜 그러는지. 여기도 초보 운전자들한테 좀 힘들어. 지금은 제가 이제 이사하고 나서 작년에 딱 왔을 때 제일로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처럼 여기 도로에다가 칼라를 넣었더라고요. 당시 제가 이사 갔을 때 없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되게 혼잡해요. 동선이 막 여기저기 겹쳐가지고 접촉사고가 날 우려가 너무 큰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했었는데, 이사 와서 보니까 아파트도 여기 막 지어지면서 도로 칼라를 딱 넣었더라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3차선 탔거든요. 여기서 좌회전 하자마자 우회전 할 거예요. S자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3차선을 타야 돼요. 좌회전을 해가지고 내가 직진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1차선, 2차선 타도 되는데, 오랜 경험상 여기 길을 많이 타보니까 터미널 쪽 가려면 저는 여기 3차선 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색깔로 칠해놨으니까 3차선을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끝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4차선, 5차선은 직진해서 저기로 가는데, 직진하면은 이제 그 야구장 나오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네요. 사진 찍으실 때는 요 시간대도 괜찮아요. 막 노을이 져가지고 햇볕이 남아 있는데 이제 거의 꺼져 가잖아요. 근데 요때 주는 그 역광이나 이런 느낌들이 또 색온도가 되게 이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간대 또 찍어두면은 노을도 나오지, 건물에 저런 조명도 나오지, 차량 이런 불빛들이랑 가로등 불빛 여러 가지가 하루가 이제 저물어가는 그 느낌들, 그 온도들, 그런 기분들까지 좀 담을 수 있는 독특한 시간대예요.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 그래서 요 시간대 또 많이 노리기도 합니다. 특히 도시적인 느낌을 여기서 또 많이 줄 수 있어서 요 시간대를 노려보세요. 같은 장소인데도 다른 느낌을 줘요. 여기서 깜빡이 넣고 바로 좌회전 하는데 다리 건너자마자 우회전해서 터미널 방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 차선을 물고 가야 돼요. 저를 오토바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계속 분홍색 라인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신호등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이 화살표 신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지금 다시 깜빡이 넣어서 그대로 2시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유도선 따라서 진행하고 오른쪽 차 조심하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메디컬 거리이기도 하고요. 이 교차로 넘어서가 이제 터미널이고 그 앞에 이제 기아 자동차랑 다 있어요. 도로가 확 넓어졌죠. 이제 직진으로 쭉 가요. 이제 무진대로까지 쭉 그냥 광산구까지 직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유스케어는 공사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방금 지나쳤던 아까 그쪽이 현대몰이 들어설 부지가 있거든요. 현대가 들어섰는데 여기 신세계 가만히 있겠어? 신세계, 이마트 이쪽. 그래서 서로 아마 경쟁 구도를 그리면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어 쪽이 지금 공사 들어갔어요. 왼쪽에 보이는 데가 지금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광주에서는 그래도 큰 편이죠. 큰 편이긴 한데 이제 대전 같은 더 큰 도시에 비하면 작죠. 그래도 전라권에서 봤을 때는 커요. 제가 이제 전주에 살았을 때는 전주 롯데백화점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도 가봤지만 약해요, 뭔가. 대학생 때 처음 전주 가서 지냈었는데 그때는 백화점이 없었어요. 세상에 백화점이 없는 도시가 있구나. 전주였어요. 거기. 졸업하고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전주로 전입을 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 생겼던 게 지금의 롯데백화점이에요. 근데 지금 저 신세계보단 작아요. 확실히. 그렇다고 물건이 많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즉 전주에서는 뭘, 특히 옷 같은 경우도 그러겠지만 뭘 살 게 없다. 자, 신세계 백화점 여기가 광천사거리에요. 광천동이거든요. 여기를 통과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도선 따라서 가셔야 돼요. 교차로 갈 때는. 이게 교차로가 또 반듯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도선 잘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지나면은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에요. 그래서 직진을 할 거면 1차선은 비워두셔야 돼요. 2차선하고 3차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 가면은 무진대로 오르기 전에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들도 있거든요. 고속도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차선까지 감안을 하면은 2차선과 3차선을 잡고 쭉 직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터미널 되게 좋죠. 그 정류장. 택시도 서고요. 그 다음에 버스들, 시내버스들이 서는 자리들이에요. 근데 어디 더 큰 도시처럼 그 중앙차선 그런 건 아니에요. 세종시 가보니까 중앙차선 하더만. 그 시내버스. 우리 막 용산이나 막 이런 데 서울 막 가면은 시내버스 막 중앙차선제 하잖아요. 아직 여기 아니야.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여름 되면 여기서 그 막 그 미스트 같은 거 막 뿌려주고 그런 시설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나마 업그레이드 된 게 이 정도입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도 신호가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진대로가 그거 있죠. 이제 구도심하고 신도심 사이인데 그 두 도심을 연결시켜주는 큰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 많이 막히죠. 지금 이제 퇴근할 거니까 구도심에서 일했다가 신도심으로 자기 주거지로 갈 건데 많이 막혀요. 특히 수완 찌고 빠질 때 많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수완 찍으로 배출되는 그 유동량이 되게 많을 건데 빠지는 길은 한 차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거를 좀 크게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보니까. 이제 요렇게 서쪽으로 쭉 가면서 노을 지는 거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요 뒤로는 여기가 지금 이제 기아 자동차 쪽인데 높은 건물이 없거든요. 무진대로 건너기까지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하늘이 가장 잘 보여요. 운전하면서 지금 큰 변수는 없었죠. 아까 급작스럽게 감속한 거 빼고는 그랜저였던 것 같은데 아마 차선을 잘못하셨나 봐. 그러니까 좌회전하려고 두 칸을 건너가 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뒷차들이 좀 많이 감속을 했죠. 여기는 이제 도로가 워낙 넓어가지고요. 횡단보도가 2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도블럭이 그 인공섬이 하나 있어가지고 보행자분들이 오히려 횡단보도 건널 때 두 번에 걸쳐서 건널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는 그렇게 돼 있고 시내버스는 중앙 차선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사고 난다. 그러니까 특히 유턴 차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고 나는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중앙 분리대도 있고 하니까 유턴 공간들은 있거든요. 근데 광주도 보면은 제가 다니는 이런 영역들만 봐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거의 사고 늘 봐요. 그만큼 복잡한 도시예요.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작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도 사고는 정말 많이 나요. 신호대기 하면서 시간 가는데 더 이제 해는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시 풍경 보면은 가로등 색깔, 그다음에 저 빨간불 색깔하고 노을 지는 거하고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상으로는 조금 더 어둡게 보일 거거든요. 맨눈으로 보면 약간 지금 밝은데 영상에서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진하고 약간 어둡게 더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게 사진 찍으면 되게 이제 오묘한 느낌을 주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침 풍경보다는 이렇게 저녁 풍경을 더 좋아해요. 하루 마무리 짓는 이 풍경 가장 느른느른해지고 가장 풀어지는 힐링되는 타이밍이 저는 이때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저물어 가는 건데 그게 뭐 좋냐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F 성향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뭐 기운찬 아침에 그런 풍경이 좋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취향 차이기도 하고요. 성격 차이인데 뭐 저는 요 시간대 이런 풍경이 더 좋아요. 이렇게 차 들어오죠. 저렇게 깜빡이라도 켜주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급하게 켜서 급하게 들어오면 문제지. 저는 이제 무진대로로 올라가서 쭉 갈 거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2차선 계속 유지해서 가도 돼요. 요 길은 거의 많이 타는데 3차선, 4차선까지도 잘 안 타봤던 것 같아요. 거의 요 2차선 유지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신호는 꼭 걸려요. 한 번은. 그러니까 한낮에 정말 차가 없을 때 그럴 때나 쭉 한 번씩까지 보통은 여기 중간에 한 번은 걸려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왼쪽 오른쪽이 다 기아 자동차예요. 부지가 넓어요. 여기도 셀토스, 그 다음에 뭐 스포티지, 그 봉고 프론티어, 그 1톤 트럭 이제 그런 거 다 뽑아내는 라인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차들 많이 나와요. 보면 다른 차도 있나 모르겠네. 생산 라인이 달라가지고 이쪽에서 주로 스포티지 나오는 것 같고 오른쪽 저쪽 어디선가 그 트럭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봤었는데 셀토스랑 스포티지랑 하여간 엄청나게 나갔어요. 근데 판매량 수도 봐서 그러겠지만 뭐 국내에서 정말 많이 타는 SUV들이니까요. 만만한 게 솔직히 그거밖에 없기는 해. 소렌토, 스포티지, 셀토스 3대장 거의. 이제 현대차로 치면 뭐 산타페나 필리세이드 뭐 이런 건데
투싼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 기아차가 더 많이 팔리긴 했을 거예요.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갈수록 이제 떨어지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효과는 거의 다 봤고 펠이 되면서 조금씩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지금도 카페에서는 호불호가 갈려요. 구형이 더 좋다 아니면 신형이 더 좋다. 디자인,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조금 바뀌었거든요, 디자인들이. 특히 범퍼 형상이나 그다음에 후미등 그런 거 디자인들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호불호가 갈리고, 제일 큰 거는 내부예요. 인테리어 중에서 이제 계기판이 클러스터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늘 계기판에 아날로그였다가 완전 디지털로 이제 모니터 화면처럼 아예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페리가 되고 나서는 제일로 큰 변화는 내부에 있어요. 그런 게 좀 있고요. 근데 그것도 호불호가 갈려요. 저처럼 조금 아날로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제 제가 불안해하는 거는 디지털들은 그렇게 한 번씩 꺼져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거죠. 화면 아무것도 안 나오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실제로 간혹 있어요. 간혹 있기도 하고. 물론 이제 센터페시아에 있는 화면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계기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있더라고요. 정보가 아예 안 뜨는 거죠. 저는 아직은 아날로그가 좋습니다. 다른 것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성향 차이기도 하겠지만 세대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날로그가 좋습니다. 특히 차는 조금 더 그런 낭만을, 워낙 시대가 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 낭만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 보고 싶은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죠. 물론 우리가 전자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IT 계열의 전자제품들이야 신품이 당연히 좋기는 해. 그런 건 있어요. 그래도 차는 매니아로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아날로그를 고수하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맞아 떨어지면은 트레일블레이저 구형 정도만 해도 괜찮거든요. 솔직히 쉐보레가 막 그렇게 진취적인 막 그런 제품을 내놓은 건 아니에요. 옵션도 엄청 떨어지고요. 그래서 조금 나는 그런 감성을 아직은 좀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노을 진 거 오늘 되게 이쁘네요. 날씨가 좋아야 이 색깔이 좀 나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무진대로죠. 신도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직은 그래도 차가 덜 밀리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도로에서 뭔가 사고라도 하나 있다 그러면 엄청 밀리는 거죠. 정말 이제 간혹가다 생겨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이제 요 신도심 넘어가면 또 그 공단들이 있어요. 많은 공장과 이 산단들이 있는데 뭐 자동차 부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화물차가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도 이 기아 자동차랑 이쪽이랑 또 구도심 다니려면 이 길을 많이 타죠. 그래서 저런 화물차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도 부품차일 거예요. 공장에서 나온 차들. 예를 들면은 뭐 기아 자동차에 어떤 시트를 달아야 되는 그런 시트 공장이라든지 그런 이제 각계 막 이런 업체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럼 다 이제 이 기아 자동차로 다 몰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차들도 많이 봅니다. 그 운전하실 때 그래서 피해야 될 차량들이 좀 있어요. 그 진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이제 화물차는 좀 피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차량들, 택시나 버스 이런 차들 좀 피해주면 좋죠. 화물차는 이제 덤프트럭을 포함해서 아까 봤던 뭐 카고나 뭐 트레일러, 뭐 특장차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화물차들은 좀 피해주면 좋죠. 특히 덤프나 이런 애들은 먼지라든지 이물질을 날리기 때문에라도, 또는 이제 심각하게 뭔가가 이제 떨어져서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버스나 택시는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서기 때문에 위험해서라도 조금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무진대로 끄트머리 거의 다 가서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슬슬 차선을 이제 바꿔줘야 돼요. 가능하면 거의 뒤에 차 온다. 3차선을 가고 싶은데 뒤에서 좀 급하게 왔어요, 차가. 백미러로 상대방 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분들은 아직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낄 수 있냐 없냐 그거를 상대방 차의 속도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조금 읽어가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이제 밀리죠. 이 길은 이제 거의 끄트머리이기도 하고 고속도로라든지 이제 그 다음 동네로 또 건너가는 분기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밀려요. 가다가 저는 이제 저 인공터널 지나서 한 칸만 더 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조금씩 갈 수 있잖아요. 아예 막혀버려가지고 정체가 돼버리면은 답답할 건데, 더 큰 도시에서는 많이 경험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빠지는 길이랑 이렇게 동선이 겹치는 구간들이 위험하고요. 정체가 많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도 이제 이쪽 동네로 빠지려고 나가는 길인데 앞 저기 넘어가면 신호등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미리 차선 바꿔서 이제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지금 이 차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2차선에 화물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깜빡이를 넣었지만서도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돼. 특히 화물차인데 지금 계속 이제 타이밍을 재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줄 알겠는데 특히 화물차한테 너무 위험해요. 화물차 운전자한테도 위험하거든요. 큰 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운동 성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위험한 차예요. 그래서 화물차들은 우리랑 운동 성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 여기서 빠질 거예요. 빠지는 대신에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1차선 차들을 좀 잘 봐야겠죠. 나랑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 깜빡이 넣고 백미러 확인하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와, 이 불빛들 이제 외부에서 나주나 이제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막히는 거예요. 천만다행히 제가 저쪽 동네까지는 안 가서, 제가 사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 동네 살거든요. 저 길까지는 안 타도 되니까 우회전할 거예요. 얘는 일본 차 같은데 뭐였지? 얘가 라브인가? 라브4 같은데? 그러네요. 도요타 라브4네요. 얘도 지금은 신형 또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은데. 도요타 차 좋습니다. 일본 차 나쁘지 않아요. 잘 만들어요. 동남아 쪽에도 가면은 이제 또 도요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만큼 또 인정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많이 타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정서상 좀 그렇죠. 아직도 일본 하면 아직은 우리가 좀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물건들은 좋아. 부인할 수가 없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구류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펜이나 멀티펜, 만년필 막 이런 것들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구용품 이런 펜시도 그래요. 가만 보면은 결국 저도 정착한 게 일제거든요. 이게 보면 뭐 지브라 메이커 있잖아요.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워낙 그런 거를 예민하게 좋아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 때부터 문구점에서 눈이 닳도록 그런 거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저도 많이 써보고 펜 여행을 해봤는데 결국은 제 결론은 멀티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브라 쪽으로 정착을 했어요.
일본 여행 갔을 때도 그래서 지브라 멀티팬을 하나 사올 정도로 제가 인정하는 쪽이라서 그거예요. 지브라 펜만 지금 한 몇 개를 썼을 거예요. 대학생 생활할 때도 그랬었고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펜을 안 잊어버려요. 전 웬만하면 안 잃어버리고 계속 쓰다 보니까 리필심 갖다 놓고 쓰기도 하겠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주거니 받거니 오히려 심보다 펜대나 이 고무 홀더가 많이 낡아가지고 못 쓸 정도로 쓰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예 새 제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써요. 지금도 한 2자루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평일용하고 주일용하고 따로 있어요. 2자루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새 거를 이제 주일용에다가 두고 오늘처럼 이렇게 평일용으로 쓰는 멀티펜, 기존에 썼던 펜이 있어요. 일본에서 새로 사온 거를 지금 주일용으로 아껴 쓰고 있어요. 아까처럼 교차로 이제 우회전에서 교차로에서 나왔는데 합류할 때 이 합류 구간이 좀 힘들어요. 어렵죠. 위험하고. 그런 게 이제 조금 신경을 써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광주여대 앞입니다. 광주여대. 요 동네만 한해서 봤을 때는 여기도 많이 막혀요. 출퇴근 때. 아까 보셨던 대로 그 큰 길로 또 나가기 위한 차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도 막힙니다. 출퇴근 때. 여기는 이제 쭉 가면은 이제 흑석동이라든지 수안지구라든지 더 이제 중거리로 멀리 나가면 첨단지구 넘어갈 때도 간다든지 그런 길이고요. 여기는 이제 광산구 쪽에서 거의 외곽이고 오히려 공단이 더 많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주택지들인데 한 번씩 지나서 더 이제 가버리면은 이제 산단이 나와요. 거기는 거의 여기가 끄트머리고, 지금 이 도로 기준 왼쪽이 바로 옆에가 그 기찻길이 있어요. SRT랑 다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 이제 끄트머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점심때나 이렇게 한 번씩 약간 자연 경치 보러 나갈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 이쪽 위치에서는 있어요. 도심 한복판에 살면 나갈 때 시간 걸리는데 여기는 끄트머리라 바로 나가면 돼요. 자,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촬영을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제 종종 이 풍요로드 컨텐츠를 좀 더 업로딩을 하면 좋겠는데 여의치가 않네요. 다운받아서 막 편집하고 할 수 있는 막 그런 여유가 막 없다 보니까 막 그렇게까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실은 이 컨텐츠 아니어도 다른 것도 촬영해놓고도 놓친 거 되게 많아요. 못 올리고. 그래서 그런 게 있긴 한데 아무튼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풍요로드의 풍요였고요. 초보 운전에 대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트레일블레이저 뭐 관련된 거, SUV나 이렇게 뭐 오프로딩 관련된 거 해가지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아는 선 내에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풍요였습니다.